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진행의 정혜림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로 인해서 공급 과잉 염려와 또 수익률 하락으로 그동안에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오피스텔이 또다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금리가 1%대로 내려앉은 뒤에 오피스텔은 분양하는 곳곳마다 이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고요. 또 아파트보다도 빨리 완판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메르스 확산 우려 속에서도 새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이 취소나 연기가 되고 또 재건축 등 기존 주택 시장에서 문의가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 시들어졌던 오피스텔 시장 인기가 다시 상한가를 치면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죠. 부동산 따라잡기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로 꽉 채워봤습니다.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최대한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상담 전화번호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0251-0105번, 서울 전화 511번에 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최대한 활용해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갖가지 고민들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할게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이제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있죠. 존 F 케네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국민도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건지를 생각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신 분인데요. 1961년에 43세 최연소의 나이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박정희 대통령은 똑같이 1961년에 취임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계획과 행동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리스크.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크가 따르지만은 이런 리스크를 감소를 좀 축소시키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리스크가 더 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1.5%로 좀 인하가 되어서 오피스텔, 아파트 할 것 없이 어떤 그 실물 자산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좀 행동을 생각해보는 이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그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서 줄이는 어떤 솔루션으로서 제가 상담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기보다는 행동, 액션을 취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0251-010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한 번 낮추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문의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이슈들도 저희가 한 번쯤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 준비하셨어요? 네, 역시 금리 인하죠. 5월 달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5월 초순만 하더라도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경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미루시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6월 달에 이제 메르스가 상당히 금리까지 내리는 이런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가 지금 너무 부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를 1.5%로 인하를 했는데 정부의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구조 계획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명시적으로 구조 계획을 해라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구조 계획과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시기다. 다시 말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요구한거나 진배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총재님께서 한국은행 총재님이 성장률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장률을 지금 하방이 우리가 2.3%인데 2%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성장률의 하방 위험 리스크 자체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은 이건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져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1.5%에서 끝나고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하면 한국 금리도 따라서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은행 총재님은 제가 행간을 읽어보면 성장률 하방이 커졌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올 8월이나 9월 달에 한 번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3.1%로 지지난달에 예상을 했죠. 4월 달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3.1%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한 번 더 7월 달에 다시 나옵니다. 7월 달에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3%로 나올 가능성이 대부분이다. 또는 2.8%로 성장률을 다시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개혁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3% 중반인데요. 잠재 성장률도 끌어올리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에 강한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사상 최저로 1.5%라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네. 지금 언론 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 시장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시장 금리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반등을 한 이유는 이게 마지막 금리 인하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채권 시장 금리와 반대로 우리는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지고 있고요. 예. 원달러 환율도 하락이 됐어요. 원화가 평가 절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글로벌 완화 경쟁을 예상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IB들이 이제 투자은행이라고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예상을 했는데 우리나라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달러가 평가 절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금융 불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600억 달러에서 3,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적정 외환 보유고보다 한 1,000억 달러가 많아요. IMF 때 100배가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있는 거예요. 1997년 IMF 때 100배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은 적고 지금 10개월 만에 2.5%씩 해가지고 지금 4번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네. 1년이 안 되는 10개월 만에 1%가 금리가 인하된 거예요. 1%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금리 인하가 됐지만 한 번 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소비 때문에 그러죠. 민간 소비를 좀 늘려야 되는데 메르스 때문에 모임도 가지 않고 또 회의도 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 문제고요. 유동성은 계속 풍부하게 나타나서 이 부동산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견인은 할 수 있는 시장 조건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금리 시대, 지금 같은 경우는 저축할수록 손해보는 시대예요. 그렇죠. 저축을 하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세금 떼고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억을 예금을 하면 월 11만 원이 나와요. 10억쯤 예금해야지 한 11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월 세후로 봤을 때. 그래서 저축보다는 뭔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해외 투자도 우리가 고려할 만한 시기인데 예. 해외 투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그러나 미국이 금리가 0.25%에서 0.5%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3년 이내에는 미국 금리가 2%를 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1%에서 1.5%로 3년 이내에 금리가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5%에서 또 3.5%로 금리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1%에서 1.5% 갭을 이루어지고 갭이 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 3% 금리는 우리나라가 2년 전에 3% 금리였어요. 지금 2년 만에 1.5%로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2년, 3년 전에도 우리가 3% 금리를 견디면서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2.5%, 3% 우리나라 금리가 간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타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시기다. 지금 대출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안심 전환 대출 받으신 분들은 변동 금리로 전환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셔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1.2%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고려를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고 2.6% 고정금리로 네. 유지하시는 게 맞고 대출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3년 5년 동안 난 단기간으로 받겠다 그럼 변동금리로 받으시고 5년 10년 부동산 담보대출 같이 5년 10년은 장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고정금리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아무리 금리가 낮다 손 치더라도 예. 5년 10년 뒤에는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게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무슨 경기가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하락하지도 않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3%, 5%까지도 10년 뒤에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받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주식시장도 SK D&D가 공모를 했는데 청약이 뭐 500대 1, 600대 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도 시장과는 우리 예상과는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시장에
자산 시장에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가 1.5%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정상적인 이상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부동산 투자 시기도 지금 시점이 적극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자산가 인터뷰 보면 은행은 돈을 빌리는 곳이 저축하는 곳이 아니라 빌리는 곳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 저금리 시대에 대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의견 받아보시지 마시고 대출을 적극 활용해 보신다면 좀 더 성공적인 또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려면 변동성 금리를 활용하시고요.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시라면 고정 금리를 활용하시라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고민 네네. 갖고 계세요? 제가 그 서초구 잠원동에 네, 19차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재건축 아파트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전진단이 통과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주택을 제가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적정 시점에 좀 처리를 하고 예. 다른 걸로 조금 투자를 돌리는 게 좋은 건지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싶어서요. 그렇다면 네네. 보유 기간 어느 정도나 되세요? 보유 기간이 제가 한 10년이 돼서요. 예.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2주택인데요. 다주택자시군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3년 안에 처리를 하면은 양도세가 거의 없는 것 그렇죠. 같고요. 예. 만약에 이거를 그냥 계속 제가 재건축 아파트의 메리트를 갖고 간다면은 나중에 약간 세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알뜰살뜰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요. 어떻게 좀 투자 방안 마련해 가면 좋은지 서기석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신 19차를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세금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러면 신규 주택을 언제 구입하셨나요? 지금 뭐 주택을 구입하셨나요? 신규 주택은 최근에 예. 제가 작은 것을 갖고 있다가 큰 걸로 다시 구입을 하면서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에 그 기존 19차 아파트를 처리를 하면 양도세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기존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지금 최근에 구입한 거는 그 한신 5차예요. 잠원동 한신 5차요. 바로 옆에 2주 나간 구입하셨나요? 거요. 네네, 2주 나간 아파트요. 그 이쪽에서 거주하고 계시나요? 네네. 그러면 지금 한신 19차를 한 10년 정도 지금 보유를 하셨고 네. 네네. 한신 5차를 이제 이번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3년 네네. 이내에 팔 건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 건지를 네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거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이거는 매달 5차. 19차는 2005년도에 구입해서요. 네. 한 10년 됐습니다. 한신 5차는요? 5차는 지금 최근에 잔금 치렀기 때문에 오래 2015 년? 구입하셨네요. 예. 네네. 2000 19차는 10년이 됐고요. 5차는 지금 잔금 치른 지 한 뭐 1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뭐 한 5월로 일단은 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럼 2015년이면 이제 10년 동안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네네. 비과세죠. 네네네. 10년 전이면은 뭐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구입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5억 초반 정도에 5억 초반 구입했습니다. 정도요. 지금 한 네네. 10억 정도 가죠. 한 11억 정도 가나요? 지금 한 10억 7천 정도 가는 것 2배 같습니다. 정도 올랐네요. 10억 7천 예. 정도. 뭐 한 11억 네네. 정도 잡으면은 양도 차익이 뭐 한 6억 정도 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맞게 되면 네네. 1세대 1주택 이제 비과세로 산정을 하면은 9억 초과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11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 네네. 2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들어보셨죠? 네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80%니까 네네. 1억 6천만 원을 빼가지고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네네.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2억을 갖다가 11억으로 안분을 해요. 안분을 하기 네네.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이 한 20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혹시 네. 세금 알아보셨나요? 아니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세금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이거 취득하려면 취득세만 해도 뭐 한 그렇죠.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네네. 비과세라고 보고 그러면 2018년까지 2018년 6월까지 이제 네. 매도를 하시면은 1세대 1주택 일시적 1세대 네네. 2주택으로서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언제 팔아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게 네네네. 지금 대두가 되는데 네네. 2018년까지만 파시면 돼요. 그리고 네. 2019년, 2020년까지 보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쪽에 이 물량들 자체가 이쪽에 사시니까 한신 19차 있고 신반포 5차 있고 앞으로 올해 나올 물량은 신반포 15차밖에 없어요. 15차밖에. 네. 올해 나올 물량은 예. 네. 그렇지만 이게 압구정 라인이 이제 만 세대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압구정 라인으로 보면은 여기 8차 옆에 9차가 있어요. 신한은행 라인 밑에 8차, 네네. 9차, 10차, 11차 해가지고 이쪽 라인 이거는 18차하고 24차 해가지고 잠원 레미안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아파트들이 끊임없이 이쪽 반포 라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향후 네네. 10년 이내에는 지금처럼 지가 상승률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포 레미안하고 반포 자이밖에 없어요. 이쪽 한강변 라인에 대리 마크로 리버파크하고 지금 3개,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16억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반포 5차 이것도 지금 구입을 하셨는데 얼마 주고 구입하셨나요? 한 9억 한 4천이요. 9억 4천. 지금 한 10억 정도 가나요? 지금 거의 10억 한 7천 가는 것 같은데요. 아, 10억 7천이나 가요? 그러면은 이거 네네. 1억 얼마 올랐네요? 네네. 상당히 투자를 잘 하시네요. 그러게요. 예.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14억에서 15억 네. 정도는 갈 것이다. 준공을 하면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요. 네네. 이 한시 19차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빠져요, 입지가. 한강이 이쪽 라인은 지금 5개 동으로 다 보이잖아요, 한강이. 네네네. 19차는 한강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한 13억에서 뭐 이렇게 한 1억에서 2억 정도 빠지기 때문에 13억 정도 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강이 신반포 5차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네. 이쪽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유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네. 단기적으로 네. 가져가야 되는데 네. 2018년 6월까지 해서 네. 그럼 언제가 가장 좋은 매도 시기냐? 네네. 2016년 봄에 파세요. 봄에. 얼마 남지 네. 않았어요. 예, 1년 이내로 파세요. 네. 2017년부터는 그동안에 많은 아파트 물량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예. 가격을 좀 네네.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네. 2016년 가을에 팔면 좋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2016년 가을에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발 한 템포 앞서서요. 먼저 네. 한 발 앞서서 2016년 봄에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두 가지 네. 고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10년째 보유 중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이쯤에서 좀 정리해 보자. 최적화된 매도 타이밍은 내년 봄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 구입하신 아파트도 매도 적정 가격 책정해 주셨으니까 그 가격대로 움직여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숨은 투자 고수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매도 전에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더 높은 수익률 올릴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전화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폭주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서기석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높게 가지고 계시지만 2008년도 이전에는 뭐 재건축을 해서 뭐 2배, 3배 이렇게 투자 수익성을 높인 사례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그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두기 힘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재건축 아파트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은지 이런 팁이 있을까요? 네, 재건축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조합 설립이라고 해서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이 된 단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예.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에 투자해야 되겠다.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 그다음에 조합 설립이 되면 더욱 좋기 때문에 조합 예. 설립까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나고 안전 진단까지 통과가 된 곳에 투자를 해야 좀 리스크를 줄여볼 수 있다라는 투자 팁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계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네, 그 신분당촌이 내년 2월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역 앞에 예, 현재 한 15년 정도 된 주공 1단지 25평을 투자 용도로 해서 괜찮은 네. 건지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한 1년 사이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향후에 투자 가치가 좀 있나 해서 음. 여쭤볼게요. 우선 매수 전에 전화 잘 주신 것 같고요. 교통 호재도 네. 있고 그리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고 계세요. 또 최근에 또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좀 투자를 해보고 싶긴 한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받아보도록 하죠. 서계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주공 아파트 이름이 뭐죠? 어디 주공 아파트죠? 풍덕천 신정 주공 1단지요. 풍덕도 신정 주공 1단지. 네, 이 아파트가 한 15년, 20년 정도 됐나요? 네네. 그리고 세대 수가 한 1000세대 정도 되죠? 네,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세대 좀 안 돼요. 이쪽 네. 지역을 잘 아세요? 그냥 조금 알고 있어요. 거주 지역은 아닌데, 네. 네, 그쪽을 조금 알고는 있고요. 여기 근데 있지는 제가 원래 2년 전에 네. 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2억 후반대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최고점이 아닐까 싶어서 좀 망설이다가 네. 최근에 다시 알아보니까 1억 정도가 또 올랐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게 한 이제- 2억 7천에서 한 3억 7천 정도로 올랐다는 것이죠? 네, 네, 네. 네. 이게 25평이죠? 네, 다 25평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근처에 이제 그 단지가 신분당선이 생기면 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고 네. 그리고 한정거장 더 뒤로 가게 되면 성북역이 생기는데 네. 혹시 이 단지가 너무 오래되고 정점이다 하면 네. 최근에 이제 대림 이편하는 세상에서 네. 성북역 앞에 이제 아파트 예정지를 이제 분양을 또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롯데에서 뭐 복합몰을 네. 크게 투자를 한다고 들어서 네. 그 성북역 앞에 이편한 세상을 분양권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를 하는 게 나을지 저는 투자 용도로 해서 네. 고민이 돼서 여쭤볼게요. 네, 네. 대표님 두 가지 중에 택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투자 방안이 좀 더 좋을까요? 신분당선이 네, 이쪽 그 주공 1단지 앞으로 지나가나요? 여기 바로 앞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뭐 걸어서 1분? 네. 그렇죠. 이 수지구청 앞에 이 수지 프라자 이쪽 사거리쯤 제가 봤을 때 날 것 같아요. 네. 이 사거리 보통 네, 나니까. 맞아요. 네. 여기가 이제 수지역이나 뭐 수지구청역 이렇게 들어가고 네. 지금 성복동 말씀하셨는데 한정거장 네. 더 가면 성복동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자역까지 여기서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나요? 15분 걸리나요? 정자역까지? 수지구청역이 세정거장이고 성북역은 내정거장이니까 성북에서 기준으로 하면 10분 정도 되겠네요. 그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 한 15분 정도 걸려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15분 제가 정도 걸리고 정자역에 살았어서 네. 그쪽에 살았었어요. 여기서 네. 정자역까지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25분 정도면 강남 접근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 자체는 괜찮아요. 입지 자체는.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15년, 20년 정도 돼가지고 좀 노후화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20년이 넘어가면 가격 상승 동인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건축 아파트 있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재건축에 대한 호재,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예. 20년, 25년 정도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아파트가 계속 내려갑니다. 가격이. 네. 그러나 이쪽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0층 정도 되나요? 15층 되나요? 몇 층인가요? 15층 정도 되고 있어요. 네, 15층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강 라인 쪽 같은 경우는 20층이 되더라도 아파트 값이 한 14억, 15억 정도 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지만 여기에 아파트를 신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봤을 때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억 선, 조금 전에 5억짜리 아파트 말씀하셨죠? 대림 이편한 세상이요. 성북역에. 거기 4억 7천인데 프리미엄이 좀 붙어서 5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대림 2편한 세상이 4억 7천인데 지금 프리미엄 붙어서 한 5억 정도 선이기 때문에 5억 이상을 분양하기 힘들어요. 이 아파트 가격은 분당과 광교 사이에 있어요. 네네. 입지적으로도 분당과 광교 사이에 있지만 아파트 가격도 분당 아파트 값하고 광교 아파트 값하고 평균 내면은 이 아파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15년, 20년 된 아파트는 앞으로 5년, 10년 갈수록 생각보다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대림 2편한 세상 이 성봉역에 있는 거 있죠? 네. 뭐 프리미엄 한 3천 정도 주더라도 이거 사시는 게 맞아요. 그 이유는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이쪽에 이스트 파크라고 레미안 수지 이스트 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동천동에 좀
매진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레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7천에서 1억 정도 붙었거든요. 프리미엄 네.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된, 20년 된 아파트 말고 새 아파트 대림 이편한 세상을 사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성북역에 네, 그 이편한 세상 프리미엄 주는 것도 좋은 대상이긴 한데 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롯데 그 복합몰이 생기기로 한 곳에 거기에도 네. 아파트가 올 하반기나 조만간 그 분양을 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아,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방송 시간이 다 됐거든요. 방송 이후에 아, 네. 예, 제가 개별적으로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아쉽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오래된 아파트는 신규 접근하지 말자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재건축 후에도 주변 신규 아파트와 시세가 비슷하다 보니까 투자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새로 보신 신규 아파트가 더 투자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결론 내주셨고, 또 하나의 궁금증은 방송이 끝난 후에 직접 전화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심층 상담 이어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너무나 훌쩍 지나게 됐어요. 아쉽지만 여기서 상담 전화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서기섭 대표가 진행하시는 세미나가 있거든요.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기섭 대표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 되는 부동산과 함께 또 투자 유망 지역을 꼽아주신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열리게 되고요. 오후 2시부터 진행하게 되네요. 신논현역 1번 출구로 나가보시면 되겠고요. 선착순으로 30명 모신다고 하니까 02511에 0105번을 미리 연락 주시고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계절의 절반인 6월입니다. 이제 하반기 부동산을 미리 앞서서 좀 체크해 나가 보셔야 될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서기섭 대표가 진행하시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서 알짜 투자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